여러분, 요즘 철강업계 진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철강 쪽에는요, 그야말로 수출이건 생산이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조선 수주도 요번에 좀 좋아져서 이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작년 대비해 보면요, 올해 조선은 48.8%나 쑥 빠졌습니다. 예. 이제 뭐 카타르에서 100척 정도 수주했다니까 효과가 곧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못 오니까 말입니다. 건설 수주액도 보면 마이너스 13.1%예요. 자동차 생산 마이너스 22.2%예요. 상황이 이런데 철강 수요가 일어나겠습니까? 배를 만들고 그 집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러면서 철강이 거기다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자체가 뚝 떨어지니까 철강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고, 급감하는 것만큼 철강 업체들은요 그만큼 감산을 해야 돼요. 감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철강 고로 감산하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한번 철강 고로는요, 이게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수백억이. 그래서 철강 고로를 함부로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철강 업체에 이르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철강 업체니까 그 업체 자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지금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포스코가 감산한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대제철이 6월 한 달 동안이에요. 당진제철소에 있는 전기료 열연 공장을 중단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기로예요. 전기로. 이게 고로가 아니고 전기로라서 천만다행인 거죠. 전기로는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빼먹지는 않습니다. 다시 살리는데 말입니다. 고로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은요, 이게 15년 만에 이게 공장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일부 공장이긴 하지만 15년 만에. 근데 이 15년 만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제철이 이 전기료에서 열연 공장, 그러니까 박판, 아주 얇은 박판 열연을 생산한 지가 2005년 5월입니다. 박판 열연 상업 생산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공장을 셧다운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박판 열연의 그 연간 생산 능력이 100만 톤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전체는 2,400만 톤 수준이니까 100만 톤 일부 공장 뭐 이렇게 닫는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고로가 아니죠. 전기로 자체가 이렇게 가동을 중단한다는 데는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실제 박판 열연 수주 물량 6월 달에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산 재개 시점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언제 늘어날지 언제 줄어들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산을 이미 돌입을 한 데다가 거의 200만 톤 이상 감산을 돌입을 했죠. 260만 톤이 정확히요. 지난 4월에 발표할 때 포스코의 조간 생산 목표가 3,67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3,410만 톤으로 260만 톤 정도 이미 낮춰 잡았습니다. 또 있어요. 또. 지금 광양제철소의 3고로 용광로입니다. 이게 3고로를 사실 지난달 28일에 재가동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게 생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말입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막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가 또 장난 아니에요. 중국의 제철소들 어떻게 하든 정부 보조 받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제철 생산해서 물량 공세를 전 세계에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철소 업체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더 감산을 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 사실 포스코가 260만 톤 감산하면서 철강 가격을 좀 올려보고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무려 15%나 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도 셧다운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물량으로 전 세계에다 마구마구 뿌린단 말입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요. 공장을 놀릴 수가 없다. 일자리를 뺏길 수가 없다. 정부가 보조할 테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생산해서 전 세계에 싼 가격이라도 팔아라. 미치고라도 팔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포스코나 현대제철 입장에서 계속 버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나마 이제 그 LNG선 카타르에서 100척 규모를 수주를 했다. 이게 이제 현실화돼서 실제로 지어지는 배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게 또 어느 천년에 옵니까? 어느 천년에.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지금 당장.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공장이 나름대로 다시 셧다운해서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 공장 중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절벽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니까 셧다운 했다가 다시 열었다가 셧다운 했다가 다시 열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는 데다가 특히 중국산이 물량으로 갔다가 막 맡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도 지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철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란지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어거지예요. 그죠? 어거지. 지 맘대로고. 국제사회라는 게 있는데 뭐 국제사회건 뭐건 정부가 돈으로 천문학적인 돈으로 지원해서 10개 정도 첨단 산업을 2025년까지 세계 1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페어한 플레이죠. 정부 주도의 성장. 야,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과연 우리 철강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런지. 중국이 저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상태에서 철강업체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런지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